오늘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할까 좀 준비를 해보다가 역시 제가 제일 잘 알고 제일 잘하는 게 최혜병 사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1년이나 되면서 최혜병 사건이 굉장히 이슈가 많아지고 해서 막 따라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솔직히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최혜병 사건에서 수사 외압 부분, 그 부분을 한번 오늘 총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마침 우리 박정훈 대령님께서 최근에 군사법원에 진술서를 제출하셨어요. 다시 한번 그때 수사 외압 당시 상황을 복기하셔가지고 세세하게 구체적인 상황을 담은 진술서를 내셨거든요. 그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박정훈 대령님의 시각에서 이 사건을 수사 외압 그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해보는 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하고요. 하여튼 오늘 좀 그럼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이 최혜병 사건을 처음부터, 그러니까 최혜병 순직 때부터 지금까지 다 한다고 하면은 한 5시간, 6시간 이상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줄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최혜병 사건 발생 때, 그러니까 박 대령이 수사를 시작했을 때부터, 그리고 용산에서 경로가 있고, 그리고 박정훈 대령이 이첩을 했을 때, 그리고 이제 항명 수사가 시작될 때 가장 중요한 순간이죠. 7월 30일, 31일, 8월 2일 이때를 중심으로 오늘 방송에서는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오늘 이 방송을 보시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더 이상 뭘 더 찾아볼 게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정훈 대령님이 최근에 군사법원에 진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36쪽짜리 진술서예요. 박정훈 대령님이 열심히 기억을 되살려서 그 당시의 상황을 전부 복기해 놨습니다. 이거를 군사법원에 최근에 제출을 했고요. 자, 이게 바로 그 진술서 초안이에요. 그리고 상기 진술인은 2023년 7월 19일부터 8월 2일까지 여간해서 고 최수근 상병 사망사건 관련 경험한 일체를 허위 없이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이렇게 해서 36쪽짜리 진술서입니다. 이거를 제가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2023년 7월 19일입니다. 최혜병의 사고일이고 또 순직한 날이죠. 이때 박정훈 대령은 수원 화성에 있는 해병대 사령부 해병대 수사단에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해서 조깅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데 급하게 연락이 옵니다. 수사단장님, 즉시 지휘통제실로 오셔야겠습니다. 예천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원 한 명이 강물 속으로 실종되었답니다. 이런 연락을 박정훈 대령이 급하게 받게 됩니다. 갔더니 해병대에서 사령관이랑 다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었고 수색을 하다가 최혜병을 찾았다는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해병대 사령관과 같이 헬기를 타고 포항으로 이동을 했죠. 거기서 7월 20일 최혜병 부모님하고 박정훈 대령은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해병 1사단 내 포항병원 영안실에 이제 최혜병이 안치가 되어 있었는데요. 그때 해병 유가족분들, 어머님, 아버님 지금도 좀 기억이 납니다. 오열하시면서 왜 구명조끼를 안 입혔어요? 우리 아이들 외아들입니다. 이렇게 우시는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씁쓸한 일입니다. 그리고 박정훈 대령 영안실에서 최혜병 시신을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20살짜리 애가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짐을 하세요, 박 대령님.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 철저히 수사하여 책임 있는 자를 반드시 처벌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장례 1일차가 되지요. 7월 21일. 장례 1일차 뉴스에도 그때 많이 나왔어요. 굉장히. 그리고 정치인들, 장군들, 경찰들 굉장히 조문을 많이 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여당이 그렇게 요즘 얘기를 해요. 최혜병이 사망했을 때 누가 조문 왔느냐? 우리가 다 조문 갔다. 그러면서 여당 의원도 굉장히 나도 그때 조문 갔다. 연결식 다 참석했다. 근데 그때 야당 의원들 한 명도 안 왔었다. 장례식장에도 안 왔던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 이걸 진상을 규명하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다들 정쟁으로 공격을 하고 있다. 라면서 국민의힘에서 공격을 합니다. 물론 이건 뼈아프게 새겨들어야 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안보를 중시하는 우리 수권 정당이라면 우리 장병들에 대해서 그런 걸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이런 걸 또 신경 써가지고 참석하고 위로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앞으로 잘 새겨들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고요. 근데 말이죠. 그때 다 조문해가지고 뭐 자기들이 연결식 다 참석했다, 장례식장 자기들만 참석했다라고 말하던 그 여당 의원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 뒤에 진상규명 본인들이 했어요? 책임자 처벌하자고 주장했어요? 특검하자고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 여당 의원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장례식장에 참석도 하지 않았던 야당 의원들이 지금 유가족들과 박정훈 대령을 위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1년 동안 노력하는 동안 장례식장에 다 참석했다는 여당 의원들은 그럼 뭘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거야말로 포퓰리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장례식 참석만 하면 답니까? 실질적으로 후속 대책을 마련을 해야죠.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이 이제 와가지고 야당을 이걸로 장례식 참석 안 했다고 공격하는 거는 진짜 후한무치한 짓이다. 진짜 이걸로 야당을 공격할 거면은 특검 받으세요. 뭐 한동훈표 특검이든 뭐든 발의를 하세요. 제발. 그런 걸 좀 보고 싶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어쨌든 장례 1일차가 되고 그 조문 다 받고 박정훈 대령은 이제 숙소로 돌아옵니다. 숙소는 이제 포항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사령관, 해병대 사령관 김계환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을 불러요. 거기서 이제 맥주캔 한 잔 마시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은 지금 잘 드러나지 않는 간부가 한 명 있는데 방첩 부대장이라고 있어요. 이제 해병 대령입니다. 방첩 부대는 뭐냐면 옛날에 이제 기무부대라고 그랬는데 이름이 바뀐 거죠. 기무사. 해병대 사령관이 자기 휘하에 박정훈 수사단장이랑 방첩 부대장 둘을 부른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방첩 부대장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거는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높은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장을 처벌하지 않으면 이 사태가 진정되지 않을 겁니다. 그럼 방첩 부대장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지금 와가지고서는 좀 이상하잖아요. 박정훈 수사단장은 방첩 부대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추측하건대 방첩 부대원들은 정보 수집이 메인이죠. 그러니까 아마 최혜병 사건 순직이 했을 때부터 그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에 걸쳐서 정보망을 총동원해가지고 아마 군내 정보를 수집한 거예요. 이미 임성근 사단장이 무리하게 수색 지시를 하고 뭐 이랬기 때문에 해병대 내부에 그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어떤 기류, 평판 이런 게 최악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방첩부대장은 벌써부터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 사단장이 무리하게 지시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구나. 그러니까 사단장을 처벌해야 이 사태가 진정될 겁니다. 이렇게 사령관한테 진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박정훈 대령이 이 봐봐. 도의적 책임을 넘어서 법적 책임을 지우는 건 다른 문제다. 사단장이 뭐 도의적으로는 어떤 책임을 지는 건 별개로 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지는 거는 일단 뭐 과실이나 어떤 법적인 책임이나 이런 게 있어야지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좀 성급합니다. 박정훈 대령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자, 완전히 거꾸로 됐죠.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나 이런 대통령 이런 데서는 뭐 박정훈 대령이 유가족 지위를 받아가지고 수사를 하는 것처럼 했다. 임성근을 찍어내려 임성근에 대한 표적 수사를 벌였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반대를 하는데 전혀 반대예요. 박정훈 대령은 처음에 수사를 시작할 때는 임성근 사단장을 처벌할 생각이 없었어요. 왜? 법적 처벌이라는 건 증거가 나와야 하는 거니까. 근데 아직 수사 시작을 안 했잖아. 그러면 시작하기 전부터 뭐 누구를 처벌한다 만다 이걸 정해놓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칙대로 박정훈 수사단장은 얘기를 한 겁니다. 23년 7월 21일 장례 2일차가 됩니다.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와요. 국가안보실에서 전화가 옵니다.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해병대 수사단에서 하는 것이 공정한가? 수사계획서를 보내라. 이랬다는 겁니다. 국가안보실에 보면은 각군 대령들이 이제 파견을 나가 있어요. 여기도 해병대 대령, 김모모 대령이 국가안보실에 파견 나가 있는데 그분이 박 대령한테 전화 와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아직 아무리 뉴스에 나오고 국민적 관심이 있는 사안이라 하지만 이게 지금 정도로 관심 있는 사안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국가안보실에서 대통령실에서 벌써 해병대 수사단에서 이거 하는 게 맞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때부터 뭔가 좀 수상해요, 기미가. 그리고 막 수사 계획서를 보내라 그러고.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이 뭐라고 합니까? 해병대원이 죽었다고 해서 해병대 사건을 해병대 수사단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봐주지 않는다.
우리는 누구든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수사계획서 보내라. 그래서 수사계획서를 보내드렸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초동수사에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슬슬 임성근 사단장의 혐의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임성근 사단장의 준비 부족, 질책, 압박, 홍보 욕심 이런 게 드러나죠. 어떤 게 있습니까? 부대가 출발할 때 돼서야 사단장으로부터 작전 목적이 실종자 수색임을 들었다. 사단장이 수색 첫날부터 현장에 와서 포병들의 복장, 군기, 언론 대응 등에 관하여 질책을 하였다. 야, 보병은 실종자 찾는데 왜 포병은 못 찾아? 이런 식으로 그냥 임성근 사단장이 와서 질책을 엄청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병인 거기에 대해서 사단장이 자꾸 뭐라 그러니까 무리하게 그렇게 수색을 벌이다가 사고가 난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이제 수사를 시작하면서 하나 둘씩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어제는 박정훈 대령이 사단장에 대해서 뭐 과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 그냥 딱 찍어서 처벌할 수는 없다 그랬죠. 근데 이제 사단장이 무리하게 수색 지시를 한 정황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훈 대령의 생각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건 보신 것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포 3대대 중대장입니다. 현장에서 중대장이 병력을 대기시키고 현장에 가면은 바로 투입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가 물이 엄청나게 흐르고 불어서 흐르니까 막 안전진단 같은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형 정찰하고. 그래서 중대장이 지형 정찰을 하고 그동안 병력을 대기시키고 있는데 기자들도 와가지고 막 카메라를 돌리고 찍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고 임성근 사단장이 지나가다가 내려왔고 중대장한테 가서, 사단장이 투스타잖아요. 투스타인데 중대장이면 대위인데 몇 계급 차인데 여단장, 대대장 다 건너뛰고 중대장한테 야! 너 왜 빨리 작업 시작 안 하고 병력을 대기시키고 있어? 빨리 투입해 임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중대장 어떻게 되겠어? 중대장이 사단장 보면 그냥 얼어버립니다. 중대장이 현장 지형 정찰하고 안전한지 확인을 한 다음에 아이들을 투입해야 되려고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만 말할 수 있어도 그 중대장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사단장이 이렇게 말해버리면 얼어버려요. 그래서 빨리 제가 투입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중대장이 그때 처음 한 일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중대장이 직접 병력들을 부르러 뛰어갑니다. 사단장이 빨리 투입시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단장이 네가 가지 말고 행정만 시켜라.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엉망이에요. 사단장이 여단장을 시키고 여단장은 대대장을 시키고 대대장 중대장 시키면 되는데 쥐가 그냥 뭐 현장을 다 헤집고 다니면서 최하위에 뭐 말단 중대장, 소대장 이런 사람들한테까지 들쑤시고 다니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상 현장 지휘를 사단장이 하고 있는 거지. 제가 이 부분도 과실이 있다고 계속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장은 왜 그랬느냐? 거의 기자들이 와가지고 막 카메라 막 돌리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뭔가 빠릿빠릿하게 해병대가 나와서 막 뭐 수색도 빠릿빠릿하게 하고 하는 게 카메라에 많이 잡히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가 직접 나가가지고 뭐 병력을 뭐 어떻게 효율적으로 못 쓰이네, 괜히 대기를 시키네, 작업 시작 안 하고 하네,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막 쫄쫄쫄쫄 한 것이죠. 나중에 이 중대장이 사단장한테 이렇게 혼난 다음에 대대장하고 한 카톡이 있습니다. 현장을 확인하고 나서 보내려고 한 건데 굉장히 속상합니다. 정찰 먼저 하느라고 병력을 대기시키고 있는데 사단장님 그걸 알아주지도 않고 그냥 냅다 병력부터 투입시키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무능한 중대장인 것처럼 마치 막 질책을 하고 뭐 면박을 주니까 굉장히 속상하다. 대대장이 오히려 중대장을 위로합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사람인지 혼란이 생기네. 너희들은 더 그렇겠지. 내가 인정하고 위로해줄게. 너네 지휘관은 나니까. 이런 대대장만 있었으면은 이 최해병 사건도 순직 사건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지휘관들이 많아야, 실제로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런 사람들이 없어져. 이상하게 별 막 이런 쪽으로 가면 임성근 같은 사람들만 있어. 우리나라의 군 인사 시스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대 개혁이 필요하지 않나. 아부만 하고 충성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쭉쭉 올라가고, 정말 부하들을 아끼고 신경 써주는 그런 사람들은 밉보이고 뭐 좌천되고 이러면서 진급 못하고, 이런 현실이 지금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안타까워요 진짜. 그리고 또 7월 21일 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분이 찾아옵니다. 이분이 김용원 군 인권보호관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분이 누군지 박정훈 대령도 잘 몰랐어요, 사실. 군 인권보호관 하면 굉장히 좋은 사람 같죠. 군의 인권을 보호하는 사람. 그렇지. 굉장히 좋은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은 좋은 사람 같았어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은 자기가 1970년대에 사시 합격하고 검찰에서만 내가 한 40년 가까이 근무를 했다. 다양한 사건 수사를 했다. 강의를 하기 시작해. 뭐 업무상 과실치사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사건마다 인정 범위가 다르고 법리가 복잡하고 등등등등 하는데 이 사람이 박정훈 대령한테 뭐라고 했냐면 국민적 시각에서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규명을 하여야 한다 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박정훈 대령 무슨 느낌을 받았냐? 아, 이 사람은 군을 못 믿고 있구나. 불신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느꼈다고 해요. 근데 뭐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군대 수사에 대한 불신은 저도 있어요. 뭐 여기 있는 사람 중에 군대 헌병대 믿는 사람 있어요 지금? 몇 명이나 돼? 군대 갔다 온 사람 보면은 그런 거 많이 있었잖아. 그거는 뭐 인지상정이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이 김용원도 근데 보면은 그런 우려를 한 것 같아. 군에서 또 예전에 의뢰 뭐 사망 사건 나면은 뭐 다 덮어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은폐하고 이런 게 많았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일종의 경고를 한 거지. 이때까지만 해도 뭐 정상적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박정훈 대령은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공감은 하셨어요. 하고 김용원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같은 해병대라고 대충 수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잘 지켜보면 알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리고 옆에 김계현 사령관도 있었다고 하는데 동의했다고 해요. 그래서 박정훈 대령은 그때 김용원 군 인권보호관을 보고 이 사람이 꽤 강단이 있는 사람이구나. 눈치 안 보고 그냥 수사를 많이 하고 진상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독려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근데 박정훈 대령도 얘기하듯이 김용원 이 군 인권보호관의 행보는 뒤에 완전히 달라지죠. 박정훈 대령이 사람을 잘못 보았다는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십니다.